KF-21 최강 실사격 미사일 발사. 미국, 한국 4대 방산에 곧 돌입하래죠. 미사일 기술 유출. 오커스 이득일까? 현재 개발 중인 한국형 4.5세대 전투기 캐아의 KF-21에 탑재된 유도미사일로 디일디펜스의 아리스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2000이 처음으로 발사되었다. 이번 시험 발사는 한국의 가장 중요한 전투기 프로그램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이번 시험 발사는 KF-21에 대한 아리스트 평가의 성공에 이은 것이다. 2023년 5월에는 비행 중 유도 미사일을 발사하여 안전한 분리 시험을 완료했다. 그리고 2024년 5월 미사일은 탑재된 S의 레이더를 통해 목표 드론과 성공적으로 교전했다. 전투기의 초기 공대공 능력을 입증하고 아리스트의 뛰어난 성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디일디펜스는 이번 성과를 위해 2017년부터 긴밀히 협력해왔다. 양사는 완벽한 협업을 통해 유럽에서 가장 진보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성공적인 통합을 또 한 번 달성했다. 헬무트 라우프 디일디펜스쇼는 KF-21 개발 프로그램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K에 축하를 보낸다. 디일디펜스는 아리스트 공대공 미사일로 이 성공 스토리의 일부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라고 말했다. KF-21의 성공적인 실사격은 아리스트 프로그램 실적에 있어서도 중요한 이정표다. 곧 KF-21에 통합될 아리스트는 기존 전투기 및 최신 전투기와의 호환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2024년 2월 KI와 디일디펜스는 KF-50의 아리스트를 통합하기로 합의했다. 아리스트가 탑재되면 KF-21과 F-50 두 플랫폼 모두 까다로운 임무에 대비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아리스트는 파나비아 토네이도, 유로파이터 타이푼, 제스-39 그리펜, F-16, F-18, F-5와 같은 주요 전투기 플랫폼에 통합되었다. 브라질, 태국,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 공화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토 국가와 함께 사용 중이거나 주문 중이다. 인민군 파병 소식 러시아 현지, 북한 노동자 일부 걱정과 자부심 느껴. 최근 북한 전문 매체 데일링크는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병력을 보냈다는 소식에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가운데 러시아 현지인과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건설회사 소속 노동자와 북한의 러시아 파병 소식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고 27일 보도했다. 러시아 현지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 일부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 소식에 강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국제적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상이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신변상 안전을 위해 익명을 요구한 현지의 한 북한 파견 노동자는 러시아 건설 대방들을 통해 북한의 러시아 파병 소식을 들었다며 우리,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에서 전쟁에 참가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관리자들이나 노동자들 사이에서 많이 오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관련 소식을 접하고 처음엔 어떤 생각이 들었으며 주변의 반응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놀랐다. 군대 나간 자식이나 조카가 있는 사람 중에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랑스러워하기도 한다며 군사 강국 러시아가 우리, 북한, 군인들을 필요로 했다는 점에서도 가장 어려울 때 두 나라,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힘을 합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도 자부심을 느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북한,
특수부대라면 평소에 만능 병사들로 준비하기 위한 강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전쟁 마당에서 러시아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러시아 대방들의 말에 의하면 러시아 청년들은 서로만큼 저마다 전쟁에 동원되지 않으려고 한다는데 싸울 인원이 부족한 상태라면 우리 군인들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전쟁과 아무 상관도 없는 우리, 북한, 군인들이 목숨을 잃게 될까봐 안타깝다. 우리야 돈을 벌러 나왔지만 아무런 책임 없는 우리 자식. 조카들이 이런 전쟁 사지판에 나와서 다 죽을 수 있겠다며 처지가 불쌍하다는 사람들도 주변에 많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하지만 국가적으로는 우리 군인들이 러시아 전쟁에서 활약하게 된다면 군사적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 생각한다며 여기서도 몇몇 사람들은 인민군대의 군사력이 러시아와 세계에 인정받고 있다고 느끼는 분위기라고 부연했다. 반면 현재 러시아인들은 북한군이 실제 전쟁에 참여한다 해도 기여도는 상당히 낮을 것이라 보고 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갖는 상징적 의미는 크겠지만 군사적으로 효용성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인터뷰에 응한 현지 한 러시아인은 최근에 뉴스로 봤고 여기 몇몇 러시아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소식은 큰 화제가 되고 있다며 우리, 러시아가 북한의 지원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다. 북한군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솔직히 말해서 북한군 파병이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다. 전쟁에 기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군대에 안 나가려는 우리나라, 러시아, 청년들의 대용품일 뿐이라는 의견이 여기 사람들 대부분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우리, 러시아가 북한군에 의존해야 할 정도로 병력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면 이것은 국가적으로 불안한 신호라고 생각한다. 주변의 러시아인들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북한군의 전쟁 기여도에 대한 의심과 함께 일부는 이를 북한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도 보고 있다. 러시아인들은 카레이, 북한인들을 못 먹고 못 사는 나라 사람들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못 사는 카레이 군대를 전쟁에 들이밀어야 할 정도냐고 반문했다. 3. 항공정비산업 육성 방향 회전익으로 가다. 충북도가 오랜 기간 공을 들여온 핵심 현안인 항공정비 산업의 육성 방향이 회전익, 헬리콥터, 정비로 다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도는 고정익 항공기 정비에 대한 도입 목소리 등 여건 변화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했으나 기존 방향인 회전익 정비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7일 도와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청주 에어로폴리스를 중심으로 육성하는 모로 산업에 대한 방향을 검토해왔다. 애초 이 지역은 고정익 항공정비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한국항공우주산업에 이어 아시아나항공이 사업을 포기하면서 지난 2016년 8월 좌초됐다. 이후 개발 방향을 정하지 못하다가 핵이 관련 기업이 투자 의사를 밝혔고 2019년 10업 충북도와 협약을 맺으면서 머로 사업은 회전익 정비로 전환됐다. 하지만 도와 충북경자청은 지난해 말 원점에서 재검토해 최적의 육성 방안을 정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고정익 정비가 수면 위로 다시 부상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발족한 항공음으로 발전협의회는 고정익과 회전익을 모두 정비하는 융합정비단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의회에는 항공정비 학과가 있는 5개 충북대학, 항공정비기업, 저비용 항공사 등이 참여했다. 청주공항 이용객이 매년 증가하면서 대형 항공기와 화물기 취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것도 영향을 줬다. 활주로 연장과 국제선 다각화 등을 통해 이 같은 고정익을 청주공항에 띄우려면
반드시 정비단지가 필요하다. 이에 도와 충북경자청은 고정익 정비단지, 회전익과 고정익의 혼합형 단지, F-35 전투기 정비창, 청주공항 확장에 대비한 용지 활용 유보 등 여러 방안을 살펴봤다. 이 중 혼합형 단지가 유력해 보였으나 고정익 정비단지, 조성시 추가 시설 설치, 활주로를 공동 사용하는 군의 부정적 입장, 정비 수요 확보 어려움 등으로 회전익 정비에 힘이 실리고 있다. 나머지 방안은 항공정비 산업 육성과 맞지 않거나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MRO 산업의 육성 방향이 재정립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에어로폴리스 개발 사업은 현재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청주 에어로폴리스는 청주국제공항 인근 청원구 내수읍과 북이면의 1, 2, 3지구로 나눠 조성된다. 1지구는 지난해 6월 말 준공됐다. 규모는 13만 2,231평방미터이다. 경자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에는 헬기 정비업체 2곳이 입주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 공정률 97%를 기록 중인 이 지구는 오는 12월 준공된다. 이주자 택지 조성을 완료하는 등 사업의 속도를 내고 있다. 면적은 40만 8,715평방미터이다.